돌반지가 요즘엔 70만 원 가까이 하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결국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로 만든 자산의 거품 가격은 이 역사가 증명했던 법칙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뉴스에서 요즘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서도 경제 관련 유튜브나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이 아닌 곳에서도 금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금에 대한 내용을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은 요즘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변화가 읽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보이는 것이죠. 돌반지가 요즘엔 70만 원 가까이 하죠. 부가세하고 공인비까지 더하면 70만 원까지 나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돌반지는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요즘 현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용으로 자산 해지용으로 골드바는 꾸준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조건값에서는 어디로 갈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인구 구조가 앞으로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87%이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92%로 부채가 완전 과포화 상태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에 대비해서 캐나다에 이어서 주요 국가 38개국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약한 성장과 약한 내수 수요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코리아 헤럴드는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1.7%고 1위는 캐나다 100.6%라고 했으며 세계 평균 부채 비율은 60.3%입니다. 현재의 조건값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계대출 중에 많은 대출은 부동산 대출이겠죠.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결국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똘똘한 한 채로 귀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약한 고리부터 시작되는 붕괴가 사라질까요? 붕괴는 부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내 집 한 채 사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내고 한 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세 차익을 보자고 두 채, 세 채 돌리는 식으로 부채로 몇 채씩 집을 산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겁니다. 내가 산 집을 팔려면은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회복률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한 고리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죠. 올해 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평당 4천만 원 정도입니다. 25개 각 자치구의 정고점과 비교를 하면은 평균 7.7% 하락한 것입니다. 회복률은 평균 92.3%입니다. 서초구는 정고점 대비 8.4% 올라가지고 회복률이 108.4%이고 강남구는 104.2%의 회복률입니다. 하지만 영끌족의 매수가 몰렸던 노도광,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는 고점 대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씨가 말랐다는 제목의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내용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고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9,200건 정도 해가지고 약 1만 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1,461건으로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1,000건 정도라고 하는데 8만 1,000건 중에 1,400건이 거래가 됐다는 것은 매물 중에 1.8%만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언가를 팔려면은 살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넘기는데 지금 내 거를 사주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실인 것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약한 고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혹은 순서의 문제이지 예외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결국에 강남의 부동산도 고점 대비
원화 환율 반영분을 포함해가지고 고점 대비 8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죠. 믿고 안 믿고는 제 몫이 아니고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자주 보는 친한 친구놈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나름 요지 자리에 240억짜리 건물이 경매가 나왔는데 최소 입찰가가 120억이라고 합니다. 140억쯤에 입찰을 넣어가지고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본인 하는 일에 입대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마음으론 정말로 뜯어말리고 싶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지방은 미분양의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상가 부동산 경기 또한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겠죠. 그 친구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혹시나 볼 수도 있으니까 친구한테 영상 편지식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 프렌드 HS야,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자네는 이미 많은 자산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인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많은 비율의 대출까지 내서 취득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대출을 한 20-30% 정도만 낸다면은 내가 찬성한다마는 무리한 대출은 결국 자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도 않을까? 또한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욕심을 내노? 앞으로 힘있게 놀 수 있는 날도 20년도 채 안 될 낀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선택은 자네가 하고 자네가 책임만 지면 된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친구한테 영상 편지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30년을 겪는다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1991년 일본 부동산 거품의 대붕괴 때에도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상업지역은 심각하게 마이너스 90%까지 빠지기 전까지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가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대출로 만든 자산의 거품 가격은 결국 유동성의 경색과 금리 상승으로 모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산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역사가 그랬듯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커런시가 혼탁해지면서 다시 리얼머니인 골드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회라는 공동체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흘러갔던 그 방향대로 말입니다. 중국은 금 보유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고 공식적인 금 보유고로는 2065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그저 인간 사회는 언제나 조건값에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했던 법칙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마치 1+1은 2인 것처럼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 한국 원화에 몰빵이 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우리는 1차 현금화와 언론 보도 증가 그 어디쯤 지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을 해지용으로 생각하고 잉여자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1000명당 1명 정도 될까요? 지금은 대부분이 고점이라고 돌반지 팔러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에서 금 투자는 고사하고 실버바를 가진 가구가 몇이나 있을지를 말이죠. 아직 우리는 1차 하락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중의 참여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려면은 에코프로라는 배터리 주식 산다고, 신라젠 주식 산다고 애기 엄마들이 애기 업고 뛰어갔듯이 미용실 원장님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국 주식 테슬라와 엔비디아 산다고 적금을 깨고 달려갔듯이 보통 사람들이 모두 귀금속을 사러 금은방, 금거래소로 뛰어가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왜 은값이 금값보다 크게 오르지 않냐고요? 대중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 귀금속 가격이 흘린 돈에 비해서 충분히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은값이 폭등할까요? 지금 이제 고작 금값 한 돈에 60만 원인데 이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은 금 한 돈에 100만 원 보고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겁니다. 저도 기금속업계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5년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금에 대한 맹신, 오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라고 그랬지만 막상 금이나 실버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 현실이 되면은 희망보다는 야만이 도사리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될 겁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이 오를 것이다 라는 취향이나 희망,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조건값, 우리 사회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논증, 논리적 증명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위한 미시적인 금 시세 차트 분석, 이런 걸 얘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지만 나중에 꿀이 흐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 후부터는 금값이 돈당 100만 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값이 1kg에 겨우 1000만 원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푼돈 벌자 하고 내 인생을 기회비용을 놓치면서까지 낭비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금속의 상승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야만적인 시대로 가게 되는지를. 특히 은값이 금값 상승률의 5배 내지 10배 속도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알 수 없는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헬 게이트가 열리는 것이죠.